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교사들도 유학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저는 교사들 역시도 유학을 가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주변에 유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직을 몇 년간 한 후에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유학휴직을 받아서 같이 티빙엔에 있는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고요. 실제 경력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해서 만 7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독일 튜빙엔 대학에서 학교 연구와 학교 발전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유학휴직을 준비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유학휴직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개인 사정으로 한동안 휴직을 했다가 복직했었거든요. 근데 복직하고 나서 보니까 노련하지도 않고 나이에 대비 특기도 없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교사로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좀 더 쓸만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수들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열려서 재미없고 한국 대학원에 가자니 이미 너무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미 레드오션인 거죠. 근데 제가 마침 다행히도 독일어를 할 수 있었고 독일의 입시 제도를 경험해 본 적도 있어서 그럼 독일에서 공부해 보자.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영어권으로 유학을 떠나잖아요. 네, 독일어를 할 수 있었으니 독일어로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들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큰 줄기만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지원할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증이 나온 이후부터 유학휴직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가 이미 결정된 후에야 비로소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유학휴직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공유를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유학휴직을 결정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요. 휴직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행정적인 과정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로 나라를 결정하고 나니까 더 큰 문제는 바로 대학을 정하는 문제더라고요. 이제 독일 대학원은 무조건 학사 전공과 같은 전공으로만 석사를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교대 사범대와 진짜 순수 교육학 전공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학 석사를 지원했을 때 거절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거절 편지를 받았냐? 순수 교육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교대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실제적인 공부를 했대요. 교육학 공부를 하려면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대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실제적인 과목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의 교대나 사범대에 있는 대학원을 가면 되지 않느냐.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독일의 사범대 교대에 있는 대학원을 가려면 독일에서 사범대 교대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대 사범대 대학원도 갈 수가 없고 일반 교육학 대학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의 대학들을 찾고 찾아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저의 후배이자 저의 대학원 동기이신 단발머리 남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교대 출신을 받아주는 교육학 대학원을 발견을 했고 그게 바로 우니베르시테 튜빙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부딪힙니다. 독일어를 위한 어학휴직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영어를 위해서는 1년 정도 여러분들이 무급 어학휴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독일어를 그 영어 이외의 언어로는 어학연수 휴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2외국어를 최고 수준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일부 독일어를 공부를 했고 저는 또 다행히 개인적인 기회가 닿아서 독일에서 어학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독일어 공부할 때는 기초반 주말 내내 하루 5시간씩
중급 때는 월수금요일 7시부터 10시, 밤이죠. 7시부터 10시까지. 자, 그때 제가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5시 퇴근해서 저기 남산까지 달려가서 7시부터 10시까지 독일어 공부하고 집에 오면 밤 12시. 그렇게 1년 반 정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랬을 때 중상급 과정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일주일에 3번밖에 못 가니까 이게 또 다른 독일어에만 전념하는 친구들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일에 왔을 때 저는 제가 독일어를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마트에서 영수증 줄까라는 질문을 이해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귀 트이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말이 트이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한국에서 충분히 숙달하고 오셔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배우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을 지원하고 어학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남았죠. 유학휴직 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권이 아니라 제2외국어권으로 유학 가려는 교사들은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제2외국어 시험 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유학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어학 시험이나 한국 외대에서 진행하는 플렉스라는 어학 시험을 합격해야만 유학휴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도 끝이 아닙니다.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받아야 해요. 아포스티유가 무엇이냐면 독일에서 발행한 서류가 이것이 정말 실제로 독일에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거 독일에서 발행된 것이 맞다라는 증명입니다. 제가 이 도장 하나 받는데 3주 걸렸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해서 이 정도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행하는 업체를 사용하신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대행 요금은 한 5, 60만 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아마 현직 교사시라면 거의 99% 대행을 이용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자 협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생각이 있으시고 대학원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학교장 추천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잘 써주셨고 학교장 추천서는 사실 이미 양식이 있는 데다가 교장 선생님 인적 정보랑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라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마지막 문제. 독일의 학제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휴직 신청 절차나 진행과 정말 안 맞습니다. 미국 영미권하고 달리 독일의 학기는 10월에 시작이고 그래서 입학 허가증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8월이에요. 저희는 조금 빨리 받아서 7월 중순에 받았는데 보통은 8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 중에 갑자기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이제 휴직할 건데요. 그럼 언제? 10월 1일이요. 보통 휴직은 3월 1일자, 9월 1일자가 흔하죠. 근데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휴직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하려고 해요. 장학사님께 연락을 드리죠. 안 계십니다. 교감연수 가셨대요. 교장연수 가셨대요. 장학사님들 이동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입학허가증을 받고 이거를 갖다가 아포스티유를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 서류를 다시 한국으로 받기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하루하루 피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험난한 길이 펼쳐졌었군요. 네, 시간도 많이 들리고 돈도 많이 들고 참, 저는 사실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를 한 후에 나도 유학휴직을 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바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온 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